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5강 취득세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즉 납세를 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납세 의무자.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항상 사실상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꼭 실제로 취득한 납세 의무자가 애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들이 쭉 법에 나와 있는데, 열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칙. 자, 원칙은 누구라? 바로 취득을 한 사실상, 실제로 취득한 사람, 즉 사실상 취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취득자. 원칙이에요, 원칙. 자, 원칙이 있고,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한 7개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예외적인 걸 2번부터 8번까지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지만, 실제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두 번째. 주요 구조부 취득자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부 취득자. 어떤 경우냐면, 건물 같은 걸 예를 들면 돼요. 건물 같은 거, 건물이 본체가 있으면 부속 건물이라든가 어떤 조작 설비를 설치한다든가 한다면 실제 사실상 취득자는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사실상 취득자이지만 그 취득세 납세 의무는 본체, 건물을 갖고 있는 그 본체 소유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자세한 걸 일단 다 나열한 다음에 또 하나씩 또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액을 증가시킨 자. 가액을 증가시킨 자. 이미 취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인데 그 가액이 증가한 겁니다. 차량을 개조해서 차량이 좀 더 좋아졌다든가 업그레이드 됐다든가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 증가분에 대해서 그 가액을 증가시킨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자, 네 번째. 예외적인 거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자. 자, 과점주주, 즉 비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된 게 아니라 일반 법인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인 회사의 51%, 50% 과반을 넘는 주주가 된 자, 이런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그러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애초에 50%를 넘긴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세 의무가 부과가 없지만 나중에 과점주주가 된 사람들, 지분이 30%였는데 51%가 됐다든가 훗날 가점주주가 된 그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이 어떠한 과점주주자가 이제 당의 법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차량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과점주주가 된 자가 취득세를 납세 의무에 해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수입하는 차, 물건을 부동산 해당되는 물건, 차량, 선박 이런 걸 수입을 했다면 이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취득세를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 자, 사망을 한 경우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인이 새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상속인. 자, 아버지가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럼 상속을 받았다면 그 아들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시설 대여업자예요. 시설을 대여하는 사람들이죠. 차량이라든가 어떤 기계 장비라든가 선박 항공기를 대여하는 업자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 대여업자는 등기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대하는 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라면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수업체라든가 그리고 기계장비 대여업체, 자동차 운수업체, 기계장비 대여업체, 업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실적 같은 거, 차량 등록증 등에 의해서 누구 건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업자 같은 경우, 시설 대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헷갈릴 게 없죠. 업자일 때는 이 사람이, 업체일 때는 사실상 취득자가. 자, 자와 체의 차이입니다. 여덟 번째. 이건 주택법에 이제 관련되는 건데,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주택조합. 자,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그 조합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면 그 조합은 주택법상의 조합은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법상의 조합으로 인정이 돼 갖고 법인 명의로 조합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하고 똑같아요. 등기 등록을 못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걸로 보면, 자, 여기 사실상 취득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 취득한 사람이 내야죠. 어떠한 경우, 이게 원칙. 원칙은 항상 불변입니다. 다만 원칙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외적인 7가지, 2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 취득자. 실제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걸 보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자, 매도인이 집을 팔았어요.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을이 매수인. 자, 그럼 을이 집을 샀으면 등기 등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취득세 같은 거. 자, 이 사람이 부동산을 샀다면, 자, 집을 샀다면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부동산 불법 변동이 되는데, 이 매수인의 경우에는 취득을 했어요. 지금 먼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낼 세금이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 두 번째는 등기 등록을 하니까 등록세를 내야 돼. 등록세. 자, 취득세와 등록세. 그러면 보통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내야 돼요. 60일 이내. 계약서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게 결국 60일 이내에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따로 내냐? 영수증이 하나로 되어 있어. 영수증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면 될 거예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보통 시군구청에 가서 내가 이제 집을 사면 이 사람이 바로 보통 법무사한테 다들 맡기지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매도인부터 모든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권리증, 그리고 뭐 매도인의 인감증명, 뭐 이걸 다 받죠. 주민등본. 그리고 받고, 매수인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서류를 일단 갖고 있어야죠. 바로 이렇게 시군구청 가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영수증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영수필 확인서에 적어서 자기가 취득한 금액이 얼마고, 등록세액이 얼마, 취득세액이 얼마 다 적은 다음에 그걸 바로 은행에 가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즉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일괄해서 같이 내게 영수증 자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등기 등록하기 전이죠. 전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자, 사실상의 취득자가 있는데 명의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면 그 다른 사람 명의 받는 사람이 보통 자기 명의로 세금 받아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복잡한 경우니까 넘어가고, 법에 있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내는 겁니다. 매수인일 수도 있고 양수인일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자가 취득세를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차량, 저번 시간에도 먼저 말씀드렸어요. 차량, 그리고 기계장기,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선박 중에, 배를 얘기하는 선박 중에 주문받은 선박입니다. 주문받은 선박.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낸다, 안 된다. 처음 만든 사람들.
H자동차 또는 K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 취득세 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 내요. 처음으로 승계받는 상대, 즉 사는 사람,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에 해당이 없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원시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는 원시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립하는 경우에 원시 취득 가능합니다. 자, 그럼 토지, 그 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질문하셔야 되고 규정이 없으면 다 내는 거야. 규정이 없으면 이런 건 법률 규정에 딱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한 선박은 원시 취득이라고 말하면 승계 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세한다 라고 돼 있으면 요거는 승계 취득만 하고 나머지는 다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취득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거만 예외인 거고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고 미등기, 미등록, 무허가인 경우에도 역시 사실상 취득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는 내야죠. 왜? 내가 그 주택을 취득을 했으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전기는 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군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무허가 건물로 등재라도 돼 있어야 세금도 낼 수 있고 자기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과태료는 내겠죠. 허물라고 자꾸 통지가 날라올 테니까. 자, 그렇고 이제 운수업체,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운수업체예요. 아까 설명드린 요거 업자하고 다른 거 운수업체. 자, 운수업체. 자, 운수업체. 운수업체 자동차 회사를 생각하면 돼요. 택시 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 버스 회사라든가. 자, 이런 운수업체. 자, 그리고 플러스 기계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 요거는 자동차 리스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 장비 대여 업체는 그럼 뭐냐? 기계 장비가 의료 장비 같은 걸 장비를 리스하는 거,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 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업체인 경우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업체 거로 명의가 돼 있다, 등기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가 만약에 따로 있어, 따로 존재해, 따로 있음이, 근데 이 따로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냐면 바로 납세 실적이에요. 납세. 그 납세 실적, 그 세금을 누가 냈냐? 낸 사람 명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세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차주 대장, 차 주인에 대한 대장, 이런 거에 의해서 따로 사실상 취득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운수업체나 기계장비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시설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대여업자, 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내지만 업자인 경우에는 자잖아, 개인이잖아, 개인. 그러니까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시설 대여업 같은 경우, 업자 같은 경우에 차량,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낸다? 업자 같은 경우는 업자가 낸다. 업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낸다. 그래서 꼭 사채가 무서운 거예요. 자, 사채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사자도 무서운데요.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사채가 무섭다. 우리 부동산을 배우는 거니까. 사자는 돌아가셨을 때 오시는 분들이고. 자, 업자, 사람일 때, 업자일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고, 업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외적인 것, 주요 구조부 취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본체가 있고 어떤 조작 설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한 3층쯤 됩니다. 3층을 누가 전세를 들어왔어요. 자, 전세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를 들어왔는데 이 전세권자가 이 3층을 고급 오락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고급 오락장.
그러면 이 고급 오락장으로 이 사람이 시설을 하면 실제 취득한 건 이 전세권자가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지만 이 건물의 효용 가치는 고급 오락장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그 주요 구조부를 취득한 자, 즉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죠.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주인. 이 건물 주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고급 오락장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짓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건물 주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빨리 이해가 갈 거예요. 주요 구조부, 뭐 주체 구조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액을 증가시킨 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가액을 증가시켰던가 선박. 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선박. 선질의 종류를 바꿨다는 얘기죠. 고급스럽게 변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 선박 또는 차량. 자동차 이렇게 개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멋있게 바꾸는 거 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데 그럼 차량을 이렇게 개조하는 거. 자, 그리고 기계 장비. 자, 이런 것들을 개량하거나 또 종류를 바꾸거나 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돼서 땅값이 올라갔어. 자, 이런 경우에는 증가시킨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증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가분. 왜? 애초에 선박, 차량, 기계 및 토지를 매입하거나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냈단 말이에요. 일단.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이야. 자, 1억에 대한 걸 매입할 때 이미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억 5천이 됐다면 1억 5천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요 증가분 5천 그거만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가액을 증가시킨 자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가 된 자.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을 얘기해.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은 비상장 법인을 얘기하는데 과점주주는 이제 50% 과반을 초과하는 자, 보통 51% 가진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점주주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를 따로 납부를 그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훗날 과점주주가 되면 이 사람은 그 법인이 훗날에 그 과점주주가 된 다음에 이 사람 그 법인이 그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을 하면 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점주주가 된 자가 취득세 납세료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뭐 광업권, 어업권 우리가 배운 거 과세 대상이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입하는 자. 수입을 했으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에서 만든 사람한테는 취득세 내란 말을 못하죠. 내국인이 아니니까. 그럼 수입하는 자는 내국인이지. 그러면 그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어떤 것만 이제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냐면 차량, 기계장비, 그리고 항공기, 선박 요거만 해당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골프 회원권을 미국에 있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와서 그 뭘 의미가 있어? 미국 가서 쳐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국에 있는 토지를 샀어. 그럼 미국에다가 세금 낼 거 아니야, 취득세. 여기 가져오질 못, 미국다가 뛰어올 수도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준 부동산만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를 납세 의무하는 경우는 왜 차량, 기계냐, 항공기, 선박에만 한정이 될까? 요거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입하는 차가 이제 취득한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1, 아들 2 이렇게 있다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줬어. 자, 부동산 2개 있는 걸 나눠 갖고 하나씩 줬어요. 자,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역범위는 아니지만 이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물려요.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갖고 상속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죠.
비록 아들 일 입장에서 나 반밖에 안 받았으니까 누진된 거 내면 이거 반에 세금이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반 쪼개서 세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상속세는 그렇게 안 해. 전체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물게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상속세는 좀 어마하지만 취득세는 이 사람이 취득한 건 요거 반이잖아. 아들 2가 취득한 것도 반이잖아. 반이니까 꼭 자기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만 취득세 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얘기가 달라요. 상속세는 전체를 부과하지만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각자가. 그래서 그 부분만 취득세를 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대여업자. 시설대여업자는 아까 기계장비 대여업자나 운수대여 업체,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하면 사실상 취득자가 내지만 시설 대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낸다? 시설 대여업자가 낸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업자는 알짤 없다. 업자가 내야 된다. 라는 것만 인식을 철저히 하시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자,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을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나 배워요. 이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30%가량 나오는데 양도 30%야. 워낙 두꺼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배우고, 자,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조합이 나온다. 이건 신도시개발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배우는데, 자, 거기 주택법. 자, 주택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대단지로 짓는 거,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주택법 같은 경우 주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만듭니다.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자, 이런 주택조합이 있고,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정법이라고 해요. 흔히 줄여서.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경우 주택 재건축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인데 그냥 줄여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더 넓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필요해서 단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만약에 취득한 경우에, 자, 이런 토지들 또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취득하는 부속토지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을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조합원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지는 거예요. 조합원이 전체가. 그 비율에 따라 나눠지겠죠. 구체적인 세액은. 그러나 조합원이 지고, 그런데 이런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만 반드시 하는 게 조합원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을 위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즉 조합원에게 훗날 그 토지나 건물이 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훗날 다른 곳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약간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용지 같은 거, 학교용지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판결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땅은 조합원에게 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하지 않냐. 뭔 뜻이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본인들이 취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들은 조합원이 내야 된다. 자, 오늘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고 예외적으로 2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사실상 취득자와 관련해서 이 시설 대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따로 있어도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하고, 업체 같은 경우 운수업체나 기계장비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실적 등에 의해서 따로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세법 제5강 취득세 납세 의무자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